이번 시간은 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를 공부할 겁니다. 귀속, 누구의 재고 자산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재고 자산을 분류를 할 줄 아셔야겠죠. 결국 재고 자산 분류는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제조한 생산품으로서 판매 목적이죠. 그리고 반제품이 있어요.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한 것.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의 엔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엔진은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 과정에 있는 것. 이것은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즉, 원재료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료를 얘기하죠. 이것을 공정에 투입하면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제공품 상태에서 완성되면 제품 또는 반제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장품이 있어요. 결국 공정에 만약 소모성 부품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장품으로 우리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미착품, 미착상품. 원재료일 경우는 미착품으로 하고 상품일 경우에는 미착상품이라고 합니다. 결국 운송 중인데 결국 누구 거냐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재고자산의 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매입가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있죠. 매입 부대 비용을 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종 매입 시 보험료, 하역비, 수입 시 수입 관세, 관세 아시죠? 결국 물건을 해외로부터 들여올 적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수입 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는 관세세의 용역 대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취득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합니다. 이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던 내용이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는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총 매출에서 이것을 차감하고 판관비는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총 매출에서 차감하면 순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 총 매입액이죠. 결국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한 상태에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이것을 플러스 하시면 이게 순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 순매입액이 재고자산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 환출, 매출 환입 이것은 화자가 발생하여 우리 판매체 반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누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자로 인해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할인 이것은 구매자가 조기에 결제한 경우, 즉 대금을 지급한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일 이내 결제 시 몇 퍼센트 할인? 2% 할인. 그리고 인도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결제 조건이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제 재고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1000개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 10만 원, 개당 만원. 결국 10개를 구매했네요. 외상 매입하고 운반비 2,000원 배달업체에 자기야 수표로 지급하다. 결국 원재료는 10만 원하고 운반비를 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야 수표는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1000개는 제품 매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백두 입장에서 차변의 원재료 10만 2천 원이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하시고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1000개 입장에서는 제품 매출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제품 매출 1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1000개에서 구입한 원재료 중 한 개가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하다. 결국 매입 환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입 환출은 대변에 발생해야 됩니다. 왜?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항목이니까 자산은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발생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상품 마이너스 10,000원,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청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출 환입이 되는 거죠. 매출 환입, 매출액은 어디에? 대변에 발생하니까 차변에 매출 환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매출액을 차감하는 항목이 매출 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외상 매입금에 대하여 조기 결제하여 1%의 할인을 받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식회사 백두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상 매입금 얼마 남았어요? 그것을 아시겠죠? 9만 원이 남았어요. 9만 원. 9만 원의 1%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즉 10만 원에서 하나 지금 매입 환출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곱하기 1% 하니까 매입 할인이 900원이 되고 보통 예금에서 89,100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청계 입장에서는 보통 예금에 89,100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매출 할인이 9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2급에 없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즉 기소 누구 거냐 이겁니다. 재고사상이 있는데 이게 A 거냐 B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운송 중인 상품, 즉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해서 미착 상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에는 구매자가 있어요. 도착지를 부산항으로 할게요. 그리고 미국에 판매자가 있어요. 선적지를 로스앤젤레스로 할게요. 그래서 물건을 운송 중에 있어요. 근데 태평양에서 오다가 침몰됐다고 가정합시다. 침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에 실려있던 물건은 누구 거냐 이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선적지 인도 시점부터 매입자의 재고 사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침몰한 상품이나 원재료는 누구 거? 매입자가 된다는 거.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판매자의 재고 사정이 된다는 거.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일 경우에는 미착품이란 계정을 쓰고, 우리 상품일 경우에는 미착 상품이란 계정을 쓴다는 거,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누구 거냐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품, 적성품 이렇게 있어요. 즉 위탁자, LG전자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대리점에 좀 위탁합니다. 팔아달라고. 그러면 대리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팔려고 그러겠죠. 여기에 대리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위탁품이라고 합니다. 또는 적성품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경우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결국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위탁자 입장에서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지금 LG전자의 위탁품이 없지만 재고자산이고, 이것을 수탁자가 팔았을 경우에 위탁자는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위탁품은 적성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품 언제 재고자산으로서 없어진다고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경우 위탁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송품, 시용품, 요 뜻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판매자가 있어요. 시송품을 인도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상품이 가 있겠죠? 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이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매 의사를 표시 안 했으면 구매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반품할 겁니다. 근데 내가 구매하겠어. 이럴 경우에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주로 이러한
위탁 보면 신상품을 우리 시성품, 시용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비대가 나왔을 적에 어떻게 비대의 사용 용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비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한 달간 아니면 30일간 사용해보고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얼마나 비대가 편리한 것을 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입하는 거죠. 결국 비대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적에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품에 대한 아니면 자기 제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소비자들한테 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또는 상품을 판매했어요. 근데 반품률이 높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재고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반품률을 추정이 가능해요. 즉 100개 팔았는데 10개가 반품률이 되더라. 그러면 10%죠. 그럼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판매로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재고 자산에서 제시켜 갖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근데 100개를 판매했는데 어떻게 반품이 몇 개가 될지를 몰라요.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반품기한을 한 달로 줬어요. 그러면 한 달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은 만약 반품률을 추정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인수수락 또는 반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결국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활부 판매가 있어요. 즉 인도 시점에서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결국 활부는 단기건, 장기건 다 우리 인도 시점에서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